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미국 증시의 이슈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국 증시는 신고가 이후에 좀 숨고르기를 나타내면서 3대 지수가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미국 증시 연말까지 계속 오르기만 할까입니다. 일단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까지는 상승이 탄탄하게 이뤄질 것으로 많이 예상하고 있던데요. 위협적인 요소들도 많이 없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 저희 방송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 이제 한국 주식 위주로 많이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이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주식을 왜 하시냐 물어보면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른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식이라고 써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절대 안전자산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성격이 위험자산입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가 항상 있는 것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계속 오르기만 한다? 직선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세상이 존재하지 않고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절대 주식일 수가 없다는 것 분명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은 상당히 우상향하는 그림을 장기적으로 보였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5%, 10%, 20%, 30% 주가가 고점 대비 하락하는 것은 왕왕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연말까지 계속 좋다? 저는 기본적으로 좋을 거라고 보고 있으나 주식시장 자체가 직선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 되겠고요. 마디마디 주가는 조금 쉬거나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꼭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주식도 절대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다만 연말까지 좁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내년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전망 7.7포인트까지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좁혀서 연말까지만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말까지 6,200을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지수는 6,075 정도로 오늘 끝났습니다. 펀드스트레이트 탐리는 6,300을 간다고 합니다. 6,300이면 지금보다도 꽤 올라가는 거죠. 오늘 지금보다도 상당히 5%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펀드스트레이트 탐리조차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이때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이슈는 몇 가지 있는 거죠. 오늘 밤이다. 바로 오늘 밤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됐고요. 다음 주 12월 11일이죠.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금리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어떤 예리가 나오고 발표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12월 달에 흐름이 어땠는지 보시기 위해서는 잠시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그림은 많은 분들이 이게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거는 S&P 500의 1년간의 흐름이 되겠는데 이게 바로 최근 20년 동안 S&P 500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9월, 10월에는 좀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9월, 10월도 좋았죠. 그조차도 좋았죠. 그래서 11월이 가장 좋았고 12월이 그 다음 정도 좋았다는 것이 이제 이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12월에 그동안의 20년 동안의 상승 확률은 70%, 그러니까 10번 중에 7번은 12월에도 올랐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평균 상승률이 0.9%, 그러니까 1% 정도가 올라갔다는 것이 통계, 20년 된 통계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20년 갖고 뭐하다? 60년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60년 동안은 평균 상승률이 더 큽니다. 1.3%가 12월 달에 올라갔고요. 상승 확률은 72%니까 최근 20년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면 주가가 좀 더 올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지난 얘기지만요. 저희가 한 4개월 전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상반기에 10% 이상 올랐던 해가 있습니다. 올해도 당연히 그렇게 됐었는데요. 네. 그랬을 경우에 그 이후에 7, 8, 9, 10, 11이 어땠냐 보면 12월이 가장 좋았습니다. 네. 12월 달에 무려 3.4%로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늘 말씀드리자면 겸손하게 주시장 좀 우상향하겠거니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도 좁혀서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은 12월 6일이고요. 한국 날짜로요. 미국 날짜로는 12월 5일인데요. 이 그림 보시면 이건 100년 동안의 역사, 100년 동안의 S&P 500가 12월에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인데요. 12월의 초반은 아주 강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5월 6일, 5일 6일, 그러니까 딱 오늘 내일 정도가 미국에서 가장 좋았다. 초반에 강했던 주식이 되겠고요. 2주 차에는 약간 쉬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건 쉬었던 경우가 되겠고요. 특히 다음 주 주말 정도 되면 주가가 12월 초반부터도 떨어졌던 그림을 보여주고요. 다만 그때가 고비였다는 겁니다. 그 고비였고 그 이후에는 한결같이 산타를 향해서 달려갔다.
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당연히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과거의 통계일 뿐이지만 이 그림을 보여드린 목적은 절대 미국 주시장이 직선으로 가는 법은 절대 없다. 그럼 테슬라도 마찬가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주식은 흔들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또 심취하시는 2배짜리, 3배짜리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잘 꼼꼼히 생각하시고 리스크를 정말 할 수 있는 분들 우리가 정말 리스크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분들, 스트레스 없는 분 위주로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한국 주식하다가 갑자기 와서 찾아보면 뭐 2배짜리, 3배짜리가 넘쳐납니다. 미국은요. 그런 걸 하시는 분 계시는데 뭐라고 말릴 수는 없으나 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 주식은 늘 말씀드리면 지수 위주, 벤치마크 위주로 S&P 500을 추정하는 SPLG나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QQQM 그리고 한국에서 있는 거는 코덱스, 미국 S&P 500 TR 이런 등등을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는 것이 훨씬 안전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하다가 저희 방송 보고 미국 증시로 옮겨가신 분들 많은데 왜? 많이 올라서. 예, 한국 주식보다는 뭐 나았겠지만 미 증시가 직선으로 올라간다라는 장밋빛 전망보다는 저희도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룰루레몬이라는 주가가 지금 시간외에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저희 또 월가이드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잠깐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월가 그 룰루레몬의 이번에 실적 발표하기 직전에 나왔던 이번에 그 10월 달과 11월 달에 소위 우리가 방문자 수가 한번 발표된 적이 있는데 저희가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나이키나 이런 쪽이 슬로우하거나 오래 떨어졌는데 룰레몬이 의외로 꾸준하게 방문자 수가 더 늘어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적에 좀 반영되지 않았냐 싶고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 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까지 미증시가 탄탄하겠지만 많이 갈 이슈들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제 주말 사이에 있을 우리가 봐야 되는 고용 지표입니다. 오늘 밤 핫 고용 보고서입니다. 주말에 미국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에는 아주 충격적인 고용 보고서 나왔잖아요. 12,000건밖에 늘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요, 오늘 예상치가 20만 건 정도가 예상되고 있겠고요. 실업률은 4.2%, 시간당 평균 임금은 0.3%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 이렇게 통계가 컨센서스가 잘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평가하는 작업들이 물론 자주 합니다. 골드만사스에서 이번에 시나리오별로 예상했는데 어렵겠지만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만 건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좀 약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10만 건 이하고 나오면 주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겠고요. 쉽게 얘기해서 10만 건에서 20만 건 정도 나오면 주가는 뭐 0.5에서 1% 정도 상승률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케이스는 10만 건에서 20만 건 정도로 일단은 예측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여기도 보다시피 너무 높거나 너무 높으면 또 야, 이거 금리 안 올리는 거 아니냐, 안 내린 거 아니냐, 하면서 부담스러울 거고요. 또 10만 건 이하 되면 지난달에는 분명히 우리가 좀 예외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을 못하시지만 항만에서 스트라이크가 있었고요. 2번에 걸쳐서 허리케인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 일자리 많이 줄었고 오히려 해고가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좋게 나오겠지만 저런 시나리오를 보고 너무 적게 나와도 문제, 너무 많게 나와도 문제. 그 기준을 10만 건과 20만 건을 보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주말입니다. 자, 연말까지 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첫 번째로 고용 보고서, 다음 주에 CPI, 또 FOMC 금리 결정까지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이벤트들 많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이어가시죠. 반도체 주식 탑10입니다. 자, 여전히 강한 반도체죠. 최근 움직임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확산되는 모습 포착되는 거 보이고, 또 월가에서는 반도체 주식 탑10을 어떻게 꼽고 있습니까? 네, 팩트셋 기준으로 해서요. 그 마켓워치에서 지금 종목을 스크린해 봤습니다. 스크린하는 방법은 한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매출이 진짜 늘어나는 기업들을 한 부류였겠고요. 또 상대적으로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를 크면서 매수 견이 많은 것들 했는데요. 2025년요. 가장 매출일 증가가 기대될 것을 기업으로 뽑은 것이 10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대표적인 것이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겠고요.
다음 표는요. 85% 이상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의견을 갖고 있고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율이 10% 이상 남아있는 것들이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태 공통으로 좀 포함되어 있거나 한쪽에서 아주 독보적인 어떤 예상치를 보여주는 것들을 몇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 스타디해 보시면 되겠고요. 좀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가장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것은 역시 뭐 또 사상치 효과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 같은 것들, 그리고 주가는 최근에 재미없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어저께 급등했고 오늘 약간 쉬었지만 올해는 매출 증가가 없었지만 내년에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마블 테크놀로지,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TSMC, 그리고 브로드컴 정도가 여기에 좀 구분되는 포함되는 종목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켓워치에서 보도한 걸 저희가 좀 인용해서 같이 헤드라인을 살펴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헤드라인은 코스트코입니다. 매런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코스트코 11월 성적표. 예, 코스트코 11월 매출이 조금 주춤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저희가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 종목인데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좀 증가하지 않았나요? 왜 이런 현상인가요? 네, 그렇죠. 코스트코는 어저께까지 뭐 $990 넘어섰다가요. 오늘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유행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 있지만 한 번만 간 사람 없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게 제가 왜 역설적으로 보면 코스트코는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은 분명히 있죠. 우리나라도 많고 외국에도 있는데 문제는 한 번만 간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시면요. 심지어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나라 수많은 다른 이제 뭐 티빙이나 그런 거 많이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영화나 디즈니랜드 디즈니 이런 플러스 이런 것들도 요번에 12월 달에 또 오징어 게임에 그때 한번 몰아보고 돈 아낀다고 또 뭐 몇 달 쉬고 그러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코스트코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바로 코스트코의 원천이라고 보셔야 되죠. 다만 코스트코 자체가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요,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말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수가 좀 적었다는 거가 가장 큰 얘기입니다. 어찌되었건요, 11월에 수입 매출은 5.6%가 늘어났는데 10월 달에 7.2%였기 때문에 두 달 연속으로 증가율이 둔화됐고요. 그중에서 역시 기름값이 떨어진 거지 좀 많은 또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쇼핑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모처럼 이커머스가 3.1% 떨어졌는데 코스트코의 사각급 선물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가 좀 모자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반면에요, 이런 실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거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발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는 오히려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마 뭐 내년 정도 되면 뭐 $1,000 돌파 시도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네. 마음 편하게 볼 만한 대표적인 주식이 뭐 비자나 코스트코 이런 거 아닌가 싶네요. 예. 자, 뭐 계속 직선으로 올라갈 수는 없겠죠. 저희 주춤거리는 것 확인을 해봤고요. 그 이슈 확인해봤고요. 목표 주가 계속 좀 상향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